사과 1, 먼 후일, 독은 아름답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가 두 개 나옵니다. 운율과 반어, 그리고 역설에 관해서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 효과 파악하고 주제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우선 운율 볼게요.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가락, 리듬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봐보시면 우선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반복이 됩니다.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면서 르라고 해서 부드럽게 흘러가는 듯한 리듬감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 시어나 식구를 반복합니다. 해야소사라 해야소사라 해야소사라라고 하면서 해야소사라라고 하는 식구가 반복되면서 리듬감이 느껴지죠. 운율입니다.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하는 것도 리듬감인데요. 나보기가 엮어와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오리다. 7, 5, 7, 5조라고 합니다. 7, 5의 글자 수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리듬감. 일정한 수의 음보,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 단위의 띄어쓰기인데요. 네 것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하나 둘 셋 넷 동산에 다루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하나 둘 셋 넷 사음보가 반복이 되면서 리듬감,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면서도 리듬감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도 뭐뭐 할 수는 없을까, 뭐뭐처럼 뭐뭐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율을 나타내면은요, 시를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져서 소리내어서 읽는 재미를 줍니다.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과 그 리듬감, 운율이 어우러져서 주제를 부각시키고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반어인데요. 반대되는 말이라는 뜻이죠.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 반대되는 말이나 상황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반대되는 말이죠. 그죠? 계속 울 건데 반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어를 하는 효과는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속에 들어가는 의미가 반대를 달라고 해서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화자의 심리나 등장인물의 상황을 좀 더 인상 깊게 아니면 강조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역설을 가볼까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모순이라는 뜻이죠. 말이 안 되지만 대상에 관한 통찰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분분한 낙화, 꽃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꽃이 떨어지는 것은 슬픈 상황인데 그 이별을 이룩하는 축복, 이별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삶의 행복, 나의 내적 성숙을 얻을 수 있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모순된 표현, 말이 안 되는 그 표현 안에 진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순된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독자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독자의 주의를 끌겠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 후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자, 먼 후일 김소월인데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기본 운율은 삼음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읽기 단위 이렇게 세 개로 하면서 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잊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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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노라. 잊었다고 운율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또 하나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 더, 미래에 지금은 헤어졌지만 네가 나를 찾아오면 그때 나는, 시적 화자가 너를 잊었노라 라고 하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때 당신이 나를 잊었다고 해서 네가 그것을 나한테 나무라면 나는 그냥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린다, 그리워하다가, 그래서 그리움을 나타내고요. 그래도 당신이 또 나를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이것도 반어법이죠. 지금 믿기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가 않다라고 하고요.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계속 그리워한단 말이지요.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지금 너를 잊을 수 없어. 그거를 뭐라고 잊을 수 없으니까 잊었노라 라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한번 볼까요? 시적 화자의 상황은요, 사랑하는 님,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고요. 지금 나는 너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서는 슬픔과 그리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요, 운율과 반어를 봐야 되는데요. 운율을 볼까요? 삼음보호를 반복하고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서 리듬감 같은 시요. 먼 훗날 당신이 나무라면 잊었노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운율감 같은 문장 구조. 뭐뭐 하면 뭐뭐 했노라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어법을 한번 보시냐면요. 겉으로는 잊었노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으로는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속에 담긴 의미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입니다. 그 효과는 나의 속마음을 반대로 더욱더 인상 깊게 드러내고 깊이 있는 감상, 아 정말 잊었나? 겉으로 보기에는 잊었다라고 하니까 잊었나? 근데 그게 아니고 반어적인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도하고 화자의 정서, 잊지 않고 너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은 아름답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86쪽이고요. 시 자체도 독이 아름답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가? 네 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나무 열매에서 은행나무, 그 다음에 밤송이, 그 다음에 보고알, 그 다음에 술 끄는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황인가 한번 볼까요?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 냄새가 난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요. 주의하세요. 밟으면은 똥냄새 나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구린내가 향기롭다. 왜? 은행나무 열매를 보호하기 위한 냄새니까. 구린내가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지요? 역설입니다. 밤톨, 밤알이 여물면서 익어가면서 밤송이가 따가워집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가시가 밤송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말이 안 되죠.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는 말이 안 되는 역설인데요. 그것을 속을 들여다보면 보호하니까 너그럽다고요. 아, 그건 진실이구나. 다음 보고알을 먹으면 죽지요.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역설이지요. 뭐다? 보고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내면에 그곳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진실이 들어가 있고요. 자식을 낳고 술을 끄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독한 마음은 아름다울 수가 없죠. 이것도 역설인데요. 그 역설인데 왜? 자식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7쪽 위로 가보시면은요.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입니다. 자, 대상은 은행나무의 구린내, 밤송이의 가시, 보고의 독, 친구의 독한 마음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들인데 그런 것을 바라보는 태도는 구린내가 향기롭다, 가시가 너그럽다, 보고의 독이 사랑이다,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역설인가 한번 볼까요? 그 역설과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거 역설 겉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구린내가 향기롭대. 구랭나가 왜? 열매를 보호하기 때문에 향기롭다고 말했죠.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인데 왜 너그러울까요? 가시가 밤톨, 밤알 하나씩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너그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고의 독이 보고의 사랑이다. 보고의 독은 다른 동물들이 보고의 알을 먹지 못하게 지켜줌으로써 그것이 보고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요.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소중한 존재인 자식을 위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독한 마음이 아름다운 게 맞아. 라고 해서 겉으로는 모순되지요. 속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역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